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용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식에게 똥을 먹이는 부모,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에게 자기의 똥을 먹이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들의 세계에는 없겠죠. 하지만 동물의 세계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코알라라는 짐승인데요. 이 호주에 살고 있죠. 호주에 살고 있는 이 코알라는 독특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 새끼가 태어나서 이제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는데요. 젖을 먹고 나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젖을 떼야 될 이유식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때 어미는 자기의 똥을 이 코알라 새끼에게 먹이게 됩니다. 자기의 똥을 새끼에게 먹인다. 왜 먹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내 미생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알라 새끼가 이제 이유식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겠죠. 이제는 커서 나뭇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코알라의 새끼의 장 속에는 이 먹고 살아야 되는 나뭇잎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는 자기 몸속 대장의 창자 속에 있는 미생물을 새끼에게 먹이기 위해서 자기의 똥을 먹이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아기에게 전달이 돼서 아기의 장 속에는 이제 미생물이 살게 되고, 아기가 나뭇잎을 먹게 되면 그 나뭇잎이 소화가 되게 됩니다. 코알라가 먹는 나뭇잎은 유칼립투스라는 나뭇잎입니다. 이 나무는 좀 독성이 많고 많은 나무로 알려져 있고, 잎이 딱딱하기도 하고 영양가도 사실 별로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들은 그래서 먹질 않죠. 유독 이 코알라라는 이 짐승만이 그 나뭇잎을 먹고 삽니다. 또한 나뭇잎에는 독성 물질까지 있어서 잘못 먹으면 위험한 나뭇잎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알라는 그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것을 영양가도 없고 소화도 잘 안되고 독성 물질까지 있는 이 잎을 먹고 코알라가 자라야 되는데, 이 코알라 잎을 소화시키는 부분이 바로 미생물이 담당합니다. 우리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소화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고, 장에서 우리가 장에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소화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대장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이 소화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미생물들이 우리가 먹은 것들을 분해하고 유황 물질을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서 가끔 보게 되죠. 비만 체질은 비만을 도와주는 미생물들이 장내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픈 경우가 장내 미생물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요즘은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대변, 똥을 채취를 해서 그것을 소금물에다 희석을 해서 다른 아픈 사람들의 장 속에다가 넣어주는, 쉽게 말하면 코알라가 똥을 먹이듯이 남의 똥을 다른 사람의 아픈 사람 환자의 몸속에 넣어주는 이런 일들도 지금 치료 행위로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게 장내 미생물입니다. 근데 이 장내 미생물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논증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는 달걀이 먼저 이런 거죠. 유용한 미생물이 많이 있게 되면 이 미생물들은 잘 분해를 해서 장의 환경 자체를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미생물들이 계속해서 번식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근데 장이 안 좋게 되면 이런 유익한 미생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해한 부패균들이 번성을 하게 되죠. 그럼 이쪽이 줄어들어서 밀려나가게 돼서 장내 환경은 더 악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먼저냐, 유용한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 게 먼저냐, 이게 서로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은 보완관계입니다. 우리가 매일 술을 먹고 과식을 하고 이상한 것을 먹고 미네랄 없는 걸 먹고 이렇게 되면은 장내 환경은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의 우리가 유익한 미생물이 있다 그래도 그들이 번식을 하거나 번성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습관을 바꿔주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모자란 유익한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서 살 수 있도록 정 없으면 집어넣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몸의 속에는 여러 가지 유익한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소수가 돼서 억제를 해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내 환경을 바꿔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장내 환경을 결정짓는 것은 적당한 양의 식사와 미네랄과 소금과 수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갖춰질 때 장내 미생물들이 유익한 미생물이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다든가 나트륨이 부족하다든가 미네랄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리고 장내 미생물들이 소화를 시키고자 하는 음식들이 있어야 되겠죠. 번성할 수 있는. 근데 장내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은 위장에서 소화되고 소장을 거쳐서 대장까지 온 것들을 주로 소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많이 가공하거나 단 것이 많이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나름대로 아꼈지만은 코알라가 유칼립투스라는 잘 소화되지 않는 것을 먹듯이 그런 어떤 거친 것들이라든가 잘 소화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대장에 와서 마지막으로 이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많이 가공된 것들 그리고 너무 단 것들을 이 마지막 단계의 미생물들은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를 먹어야 된다든가 가공이 덜 된 것들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다 앞에서 우리가 가공해서 완전하게 된 걸 먹어버리게 되면 이 미생물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미생물들에게도 할 일을 주어줘야지만 그들이 그걸 먹고 대사 과정을 통해서 유황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들도 번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알라 같은 경우도 자기 어미가 새끼에게 똥을 먹여서 미생물을 전달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아마도 엄마가 직접 먹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온 미생물들이 아마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생물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집안에 혈통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 미생물들의 전달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건강한 집안의 사람들이 건강한 부분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 장내 미생물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장내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들을 우리가 해 주어야지만 이 장내 미생물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활동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아마도 언젠가는 다른 건강한 사람의 똥을 여러분의 내장 속에다가 장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일부 아픈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죠. 장내 미생물의 건강 지금부터 챙겨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분과 미네랄과 염분과 그리고 미생물들 먹여야 될 수 있는 어떤 거친 것들이 같이 존재를 해야지만 장내 미생물들이 건강해집니다. 오늘은 자기 새끼에게 똥을 먹이는 코알라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